바닥에 뿌려진 건 피가 아니었습니다. 토마토 케첩이었습니다. 머리 위에는 겨자가루가 말라붙어 있었고 손목은 청테이프로 묶여 있었습니다. 허벅지에 칼로 9곳이 찔렸고 갈비뼈 3대가 부러졌습니다. 목이 졸린 흔적도 나왔습니다. 차문을 깨고 들어간 119 대원이 처음 마주한 장면이었습니다. 보일러실에서는 피 묻은 이불과 텐트가 나왔고 그 위에 톱과 전지가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탁기 안에는 피 묻은 옷과 청테이프가 담겨 있었습니다. 집안 어디에도 칼은 없었습니다. 범인이 들고 나간 겁니다. 담배꽁초 하나 마당에 못 버리게 할 만큼 깔끔한 사람이었는데 며칠째 마당이 엉망인 걸 보고 친구가 신고했습니다. 열흘 뒤 부산 한 모텔에서 남자 한 명이 체포됩니다. 가방 안에는 흉기와 망치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어디 가는 길이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출장 한마사 죽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실 2명 더 죽였습니다. 경찰이 확인하러 간 인천의 한 빌라 안방에는 80대 노부부가 흉기에 찔려 숨져 있었습니다. 치매 걸린 아내를 남편이 돌보며 살던 집이었습니다. 8K 반지 하나, 현금 7만 5천 원을 훔쳐갔습니다. 다시 열흘 전으로 가봅니다. 피해자는 66살 손모 씨입니다. 부동산 포함 자산이 30억 원대였지만 한겨울에도 보일러를 틀지 않고 방 안에 텐트를 치고 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 돈이 많다는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20여 년 전 이혼 후 혼자 살았고 비밀리에 교제하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그 여성은 꿈에 피해자가 나타나 아벨이 해코지한다며 가슴을 쾅쾅 쳤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32살 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군복무 중 편집성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고 아버지와 돈 문제로 다투다 살던 집에 불을 지른 적도 있습니다. 이후 다른 난동건으로 구속돼 3년 6개월을 복역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엔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을 딸 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아들은 숨진 아버지 카드로 익산, 광명, 인천, 부산, KTX 정차역을 돌며 도주했습니다. 그러다 서울 금은방 CCTV에서 목에 문신이 있는 남성이 찍혔습니다. 아벨이었습니다. 경찰은 아들의 통화 기록과 계좌 이체 내역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마을 입구 CCTV를 다시 보니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짐가방을 든 남성이 피해자 집 방향으로 걷습니다. 그러다 아들과 그 사람이 함께 나타나 택시를 타고 사라집니다. 단독 범행이 아니었던 겁니다. 공범인 34살 신모 씨는 특수 강도강간으로 징역 5년을 살고 나온 뒤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아들이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소 후 신모 씨 업소에서 일하며 가까워졌고 아버지 재산 얘기를 꺼냈더니 나 같으면 확 죽여버리겠다. 나 킬러 출신이야. 방법 알려줄게. 대신 절반을 줘라. 라고 말했다고 말입니다. 신 씨는 인터넷에서 본 살인 방법을 킬러 경험인 양 가르쳤던 겁니다. 흉기, 소형 망치, 톱, 전지가위, 청테이프, 모형 수갑, 겨잣가루, 라텍스 장갑. 반포 원룸에서 애행 연습을 마치고 이것들을 챙겨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군산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피해자 집 1km 전방에서 내렸습니다. 신 씨는 밖에서 망을 봤습니다. 아들은 잠든 아버지의 허벅지를 찔렀습니다. 깨어나 도망치는 아버지를 9번 더 찔렀습니다. 망치로 기절시키고 묶었습니다. 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했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겨잣가루를 물에 타 코에 부었습니다. 그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목을 졸랐습니다. 그래서 챙긴 건 현금 7만 원과 카드 한 장뿐이었습니다. 아들과 신씨가 주고받은 문자는 더 가관입니다. 신씨가 보낸 문자에는 진정한 영웅 킬러가 뭔지 보여주는 거지. 네 실력이면 300명 죽여도 안 걸릴 듯. 아들이 답했습니다. 형 같은 거물을 만난 게 엄청난 행운이자 대박이다. 우린 급이랄라. 2019년 8월 아들에게 무기징역, 공범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며 연쇄살인범인 유영철만큼 잔혹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했던 걸까요? 당시 수사 중 경찰은 현장 감식 중에 피해자가 지내던 집안 텐트에서 문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오래전에 피해자가 써놓은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내가 죽으면
전 재산을 아들에게 준다.